진 변호사님, 여기 뭐 그래서 동학개미들과 관련해서 퇴직연금을 주식기여하게 하는 방법, 뭐 소위 미국의 401k 같은 것도 나왔고,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를 대주주 친화적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부터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될까요? 자본 시장에는 자본 투자들이 있는데요. 다 호라이즌이 다릅니다. 자기들 그 자본 소유자가 기대하는 투자 기간이 다 달라요. 장기 투자자들도 있어. 한국에도 있어요. 은퇴한 분들이 앞으로 은퇴할 좀 나이 드는 은퇴 자금이다. 그런 자금은 10년, 20년, 30년을 보고 투자하고 싶은 자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 40쯤 됐는데 내가 큰 돈을 벌던 이 돈은 절대 손을 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자금도 있고, 아주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 아주 투기적인 자금도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금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 투자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안 온다는 거죠. 대부분 부동산으로 가 있어요. 한국은. 왜 한국의 장기 투자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오지 않고 부동산에 다 갔냐?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IMF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패배했고, 열심히 단타치고 트레이딩하고 작전주 쫓아가고 테마주 했던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현재 여의도에도 보면은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걸 자신의 무용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거의 대부분이죠.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치 투자를 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한국에,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니즈가 있는 장기 자금들은 부동산으로 다 가버려요. 주식시장으로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한국의 사실 코스피를 보면은 한참 옆으로 가다가 한 번 뛰고, 또 한참 옆으로 가거나 약간 우하향하다가 한 번씩 뛰고, 뛰는 기간이 한 4, 5년 되고, 옆으로 가거나 우하향하는 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을 잘 보면은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승계와 밀접한 연관, 그 사이클이. 그래서 지금 2010년도부터 한국이 보면 2009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은 사실 거의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이겼고, 이걸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현상이 왜 생겼냐면은 2009년 이후로 주가가 폭락한 시점부터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룹사들이 지배구조 개편의 구조를 스타트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지배구조 경영권을 승계하자고 하는 그룹들이 대부분 시작했어요. 한국의 뭐 삼성도 뭐 그렇게 됐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한화, SK,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배구조 승계를 스타트를 한 것을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에 있는 선수들, 전문가들은 이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때는 메이저 사업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들이 오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부적으로 뭔가 구조를 짤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롱숏이 그런 사업회사 숏, 지배구조, 지배주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롱,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한국의 장기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30년 이상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검증이 되었고, 근데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위험자본이, 장기 투자 자금이 자본시장의 주인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그 자본시장이 올바른 원리로 작동하면서 혁신도 일어나고, 늘 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프라라든지 ESG에 관련된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자본들이 장기 투자 자금 거기 들어가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국가 경영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그 정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1K를 통해서
국민들이 노후를 올바르게 이걸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와야 된다면 장기자금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장기자금이 들어오게 할 것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두 가지,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 그룹이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장기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그냥 개혁해야 됩니다. 조은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장기자금을 그냥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강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는 만들고 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파격적인 인센티브일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자본소득 자체의 수준. 아니 그건 매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406 지역처럼 아예 그 세금을 아예 그걸 제외시키는 거예요. 소득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없이 할 수는 없지만 월급의 몇 퍼센트나 하게 되면 아예 소득이 아닌 거예요. 세금 자체가 안 매겨요. 401k 같은 은퇴 펀드 또는 퇴직연금 펀드에 넣는 소득은 소득에서 뺀다든지 그런 타격적. 우리나라가 미국 제도 같은 거 옛날엔 일본 걸 많이 카피하다가 미국 걸 굉장히 많이 카피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401k 같은 걸 카피를 안 그게 할까요? 결정적인 제가 얘기하는 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401k를 누가 운영하나요? 자산운용사가 하잖아요. 한국은 보험회사가 해요. 거기서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예요. 자산운용사가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상품이나 아니면 예금, 그러니까 그 개런티드 페이먼트, 그러니까 원금 보장의 상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예요. 또 하나 연금저축펀드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제도인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참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튜브도 찍고 하는 게 400만 원까지 투자하게 되면 60만 원을 그 리펀드 해주는데 그 세금 돌려주는데 이거는 빙고 그렇게 주식 투자 저변 확대를 엄청나게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월급쟁이건 200만 원 월급쟁이건 그 하루에 10,000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라. 그런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처럼 가느냐, 저는 미국처럼 가느냐 이 그 퇴직연금이 달려 있다고 봐요. 굉장히 늘어나는 자금인데 이 자금이 예금에 들어가느냐, 일본은 예금에 들어갔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위험자산, 특히 주식, 확장성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에 꾸준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 한국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슬리피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20년 동안 우상향하는 게. 그래서 제도를 고치고 꾸준하게 들어오고 갑자기 들어와도 갑자기 나가는 게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406K처럼 그래프를 보면 제가 스쿼더에서 일할 때 스쿼더나 이런 회사들이 돈을 언제 벌었냐면요. 1980년에 401K가 나오고 나서 10년 동안이 그 전에 번 것보다 다 벌었어요. 그 회사가 몇 년 된 회사죠? 한 100년 됐죠. 100년. 근데 1980년에 401K가 생기기 전에 1950년 되겠죠. 그때 번 것보다도 10년 이내 번 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양질의 자금이에요. 안 나가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난 거죠. IPO를 막 하게 된 거죠. 새로운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주시장이 활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나도 창업해서 IPO 하면 돈 벌겠구나. 그게 1980년도부터 기억하세요? 1980년부터 미국 경쟁력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비해서. 근데 미국의 결정적으로 401K가 한 역할이 엄청난 거예요. 그 돈이 들어오니까 주식이 상승이 되면서 주식 상승이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창업하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근데 일본은 그거를 완전히 막혔잖아요. 부동산만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있거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길어야 와이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예. 401K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고 그래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30년 이상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손실있고 다 트라우마 있고 다 퇴출됐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강제성 있어요. 강제성. 네, 강제성.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바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펀드를 왜 굳이 하라고 그러냐면 400만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연말정산한테 60만 원 돌려주거든. 굳이 내가 15% 손해보더라도 그렇죠.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강제성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고 네. 그 다음에 교육, 기초소득 교육이죠. 그리고 한국 기업을 살리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연금이 국민연금 외국 투자 늘리겠다는 게 전혀 동의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심하고 다시 그러한 예전의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이제 활동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포럼이 이제 우리 포럼의 역할 또는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버넌스가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터널링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뭐 샀다가 무너지면 어차피 연금이 들어와도 뭐 그 저평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아니 연금이 보이스를 내야죠.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 그런 가버넌스라든지 뭐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그런 가버넌스 관련된 또는 ESG와 관련된 그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올바르게 연금이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연금이 올바르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떤 운동을 해나가면 그 두 가지가 병행된다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도 좀 첨언드리자면 아까 조니 대표님 뭐 미국이 이제 401K가 되면서 경제는 침체됐지만 시장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게 결국은 또 미국 실물 경제를 나중에 다시 견인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100% 동의하고 뭐 지난 정권에서도 이제 창조 경제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혁신 경제 얘기를 하고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바탕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가고 있잖아요. 옮겨가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 여기서는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거기에 더 자금이 투여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스타트업 단계에서 시리즈 A, B, C 단계에서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 굉장히 생태계가 좋아지고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그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뭐 이런 또 역할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져서 사실 제가 10년 전, 저도 사실 제가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를 해서 제가 쫄딱 망한 사람인데요. 그때랑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 정도로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리 스테이지나 초기 단계에 자금이 자꾸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게 출구가 자꾸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병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가 들어가는 건 좋지만 또 스케일업 단계에서 또 큰 돈이 들어가고 예컨대 모태나 이런 데는 뭐 10억을 쏴준다면 성장금융에서는 뭐 100억대를 쏴주고 또 이런 큰 연기금에서는 1000억대를 쏴서 유니콘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큰 자금들이 들어가고 또 주식시장의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가 개선이 되고 여기 자금을 공정연기금이 마진물, 불쏘시개, 스케일업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가 아주 활성화되면 엑시스 할 수 있는, IPO 할 수 있는 그렇죠. 문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네요.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업가 혁신 그런 정신이 싹 트는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입체적으로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혁신 경제하는 사람들, 중소 벤처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큰 거를 봐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2021년 연기금 국민연금 계획서를 보니까 수익률을 5.5% 맞추려 하니까 외국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지극히 그 숫자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그거를 너무 간과한